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큰누나 사태훈의 큰누나 집에 왔습니다. 이때 머리가 보일란가? 요래 하나? 요래 보이겠지? 오늘의 강의. 자, 오늘은 제가 꼭 옛날 이게 저기 황제들이나 황후들이 이게 보면 중국 황후들이 어떻게 이게 돌침대거든요. 근데 이게 저기 침대에 꼭 거기 갔죠. 침상. 한번 그때 독특해서 오늘 한번 여기서 한번 저기 촬영을 하려고. 지금 큰누나집 좀 볼 일이 왔어. 뭐냐, 동지은행에다가 저기 땅을 12만 원에 지금 내놨는데 이걸 지금 그 이 때문에 서류를 내기 위해서 왔어요. 자, 오늘의 강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주식 통찰 강의 이제 여기다 올릴 건데, 주식 관련 내용인데, 자, 이게 저번에 보니까 저기 유재석 유퀴즈라는 프로를 보니까 유재석 이 양반이 어떻게 돼요? 저기 증권가의 대가들에게 주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대가들을 이게 모셔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 중에 이제 유재석이 저기 그거에 대해서 저기 이제 그 대가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좀 유재석 이 양반이 좀 너 많이 좀 얕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나름 이게 대한민국에 좀 내놓으라는 이제 대가들을 모시고 이제 그 유퀴즈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기 유재석이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주식의 격언에 의하면 어떻게요? 달리는 말 등잔 위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기 누구였더라? 존니였나? 존니 양반이었나? 이 양반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그거는 저기 그 주식 투자는 어떻게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뭐 좋은 회사에다가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이게 그 책이라도 이게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달리는 말 위에 등잔 위에 타야지 하니까 존니 대표 이 양반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그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걸 해요. 진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강의가 들어가세요. 이제 유재석 이 양반도 저기 보니까 저기 주식 투자를 좀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양반이 어떤 주식 투자를 한지 근데 제가 봐도 존니 대표의 말이 맞아요. 유재석이 한 말,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봐. 존니 대표 입장에서는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존니 대표 같은 이런 대부분 대가들은 어떻게 해요? 달리는 말 등잔 위에 올라타라. 이게 어떻게 주식이 급등할 때 그때 올라타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때 올라타면 어떻게 되냐? 먹을 때는 어떻게 달리는 말 위에 타게 되면 어떻게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어떻게 해요? 손실을 낼 때는 어떻게 왕창 손실을 내요. 이제 답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달리는 말 등잔 위에 올라타라는 거 뭐예요? 주식 차트가 갑자기 급등을 하죠. 이 급등할 때가 어떻게 달리는 말을 비유하는, 급등할 때 이때 올라타라. 자, 차트가 가면 급등을 하죠. 이 급등할 때 올라타라. 그럼 급등할 때 오면 어떻게 저걸 해요? 그럼 수익을 내나요? 대부분 수익을 내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자, 수익을 낼 땐 대부분 내는데, 그게 달리는 말, 이미 급등을 한 상태에서는 수익을 많이 못 봐요. 그리고 보통 이게 좀 마인드가, 사람들이, 개미들 마인드가 어떻게 해요? 한 30% 정도 수익 나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요. 달리는 말. 자, 급등할 때 이렇게. 자, 보편적으로 이게 작전 차트가 다 그래요. 자, 왜 이게 존니 대표의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존니 대표는 절대로 하지 말. 어떻게 개미들한테는 존니 대표의 말이 맞아요. 절대로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서는 어떻게 돼요? 먹을 때는 조금 먹고 까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왕창 그냥 손실을 봐요. 전액을 다 손실을 봐요.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달리는 말 위에, 자, 예전에 한참 주식 명언 책 같으면 달리는 말 위에 빨리 올라타라. 이런 책들이 많이 내서 그런 관련 내용들이. 자, 그게
그런 성향의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뭘로요? 단타. 이게 일단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개미들한테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특정 소수의 성향의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끝이 안 좋아, 대부분. 그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대부분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단타하는 사람들이에요. 단타하는 사람도 어떻게 급등할 때 그때 올라타고 수익 내고 빠지고 하면서 단타를 올려. 그때 수익을 내요. 그 단타에 이제 규제가 되면 폭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 여기서는 폭락장이 급등할 때까지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데려가는데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감이 와요. 이거 단타를 오래 한 분들은. 자, 폭등장이 오면 반드시 폭락장이 와요. 그럼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정확히 빠져요? 단타 고수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자, 급등장을 봤는데 이 급등장이 어디가 폭락장인지 여러분들은 몰라, 개미들은. 그렇죠? 자, 급등장이 있어요. 이 급등장을 일명 달리는 말로 비유를 한 거예요. 급등장에서는 어떻게 단타 하는 분들, 이 단타 고수들은 여기서 수익을 내요. 다부터 얘기할게요. 자, 단타 초고수들은 수익을 내요. 단타 초고수라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단타 치는 분들 많아, 개미들. 여러분들 초고수인가요? 자,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봐도 초고수는 아니잖아. 그럼 단타 초고수는 어떻게 냐 달리는 말 위에서 타고 어떻게 돼요? 말이 어떻게 해요? 말이 어떻게 절벽으로 꼬꾸라질 때는 어떻게 정확히 알고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능력 없잖아. 말이 절벽에서 어디가 꼬꾸라지는 시점인지 여러분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 함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맞아요. 어떤 투자자 성향한테. 단타 초고수들은 맞아요. 이게 달리는 말 등단 위에 올라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요, 그 양반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못 내요. 자,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라는 격언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초단타 고수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돼요. 자, 그런 양반들이 나중에 책을 썼어. 책 보고 여러분들 그리 고수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이게 뭐가 같냐면 무림 강림 고수가 있어. 모든 도장을 다 격파를 했어. 자, 이 양반이 어떻게 나중에 무술 책을 썼어. 막 그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퍼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해서 책을 냈어. 책을 한 권을 냈어요. 무림 고수가 나중에. 모든 중원에 모든 도장 깨기 다 해가지고 최고의 무림 고수가 됐어. 무림 고수가 책을 냈어. 자,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도장 깨기 할 수 있나요, 다? 무림 고수가 될 수 있나요? 자, 어느 정도 기초적인 주석은 될 수 있지만 될 수가 없죠. 마치 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걸 한번 제가 강의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이걸 강의를 좀 늦게 했네. 이게 사람들이 잘못된 주식 격언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낸 사람도 있어요. 많이는 솔직히 단타에서 이게 거부에 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다 어떻게 해요? 지그시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거부가 돼요, 주식은. 이게 초단타나 단타한 사람들은 이런 말 할 건데 먹고 살 만큼 풍요로운 정도만큼 벌어요. 먹고 살 만큼 풍요로운 정도만 벌어요. 거부까지는 못 가요. 근데 대부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주식으로 해서 그래도 슈퍼 개미 타이틀 붙으려면 최소한 자기가 투자 금액이 한 1억 원에서 어떻게 최소한 100억대 이상은 이뤄야 그 타이틀이 붙어요. 근데 단타하는 사람 치고 어떻게 돼요? 100억대 자산가 없어요. 자, 단타하는 사람 치고 100억대 자산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단타하는 사람. 초단타나 단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맞죠. 단타의 원리가 그래요. 주식은 자본소득이에요. 노동소득. 근데 단타로는 자본소득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예전에 맞아요. 그 단타는 노가대야. 약간 고수익 노가대에 가까워. 고수익 노가대 내가 보니까. 단타는 나중에 얘들이 단타를 해가지고 했는데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 돈을 갖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털어먹어요. 왜? 단타밖에 할 줄 모르니까. 이게 단타의 한계예요.
저도 이제 단타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단타하고 성향이 안 맞아. 그래서 안 해요 저는. 야, 그거부터 단타한 사람 치고 이게 이게 TV 나온 사람도 있어. 다 나중에 끝을 보잖아요. 다 어느 순간에 몰라 그래 단타한 사람들은. 자, 왜 이게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다면 한 방을 노리다 보면 한 방에 대부분 가요. 그리고 단타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분산 투자를 못해요. 이게 리스크예요. 리스크 관리를 못해 얘네들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단타에서 나중에 투자 마인드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걸 넘어서요. 그래서 슈퍼게임으로 넘어가요. 단타하던 사람들이. 단타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하는데 단타하면 단타의 그 맛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다른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못 넘어가요. 왜? 단타 수익률이 원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 안 넘어가죠, 이게 중고차에도 비슷해요. 중고차에 보면 자본으로 이렇게 많은 자본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수익을 내요. 차를 많이 대서. 근데 나중에 이게 삐끼를 하게 되면, 일명 삐끼라고 해요. 그냥 브로커 삐끼.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마진 많이 나가서. 근데 얘네들이 그걸 맛들이면 나중에 중고차 장사로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요. 왜? 그 맛에 들여서. 그래서 나중에 중고차 브로커들이, 삐끼들이 중고차,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장사로 못 넘어가요. 이제 장사면 내가 차를 사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이제 좀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삐끼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 손님 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마진, 이게 시계면 눈탱이 이게 뒤통수 쳐가지고, 눈탱이 쳐가지고 수익을 내. 그럼 거기에 맛을 들이면 요쪽으로 못 넘어요. 중고차 시장도. 이게 주식시장하고 중고차 시장이 비슷해요.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이게 매매시장은 뭐, 차 부르셨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분들 삐끼예요. 자기 차가 없어요. 어떻게, 그냥 사람 손님 붙여가지고, 다른 저 같은 사람들 차에다가 어떻게, 마진 붙여가지고 팔아먹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 맛을 들이잖아요. 삐끼나 이런 브로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 자기 이제 사업장 차 장사를 해야 돼. 사업장도 내고 차 장사를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자본 수독으로 해서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해요. 보통 중고차 장사 수익을 크게 성공한 사람 다 그렇게 성공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 삐끼부터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이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삐끼에서 이제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삐끼에는 내가 투자한 소득이 없어. 내 투자한 소득 대비 없이 어떻게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차를 갖다가 많이 하려면 그래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30대 정도는 굴려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치 1,000만원짜리 차를 갖다가 30대를 굴리면 어떻게 돼요? 내 자본이 얼마나 필요해요? 3억이 필요하죠. 3억이란 자본이 필요해요. 보통 매매시장에서 사장급이라고 하면 자기 차를 갖다가 30대 정도는 굴려야 사장급이라고 봐져요. 이게 중고차 매매시장에서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제가 정한 거예요. 본인 사장급들은 대부분 딱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사장급도 딜러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30진법을 쓰기 때문에 30대 이상을 못 넘어요. 그럼 보통 약 20, 30대 30대 정도를 갖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중고차를. 그럼 거의 사장급으로 봐줘요, 다들. 그럼 20대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끼케야 10대를 저는 안 넘겨요. 왜? 저는 10대를 넘기면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해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10대 이상 넘기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저는 10대를 돈이 많아도 10대를 안 넘겨요. 그래서 딱 10대 이상을 절대로 안 넘겨요. 저는.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중급 장사라고 해요. 중고차 장사꾼이에요. 그냥 중급이에요. 이게. 이제 하급이 뭐냐 이제 몇 대 가지고 이제 장사하고 이제 다른 사람 거 이제 소개하면서 브로커를 하면서 자기 차 한 몇 대 정도 이제 불리는 사람을 어떻게 이게 소급 장사꾼이라고 해. 그럼 어떻게 사장급은 이제 대급 장사가 한 20, 30대는 가지고 해서 사장급 대급 장사로 봐요. 그럼 저 같은 게 이제 중급까지는 갔어요. 중급이 한 이제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10대가 약간 넘거나 10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급 장사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급 장사까지 가다가 중고차를 그만뒀어요. 제가 한 10대까지 딱 하다가, 왜냐면 10대 이상 넘으니까 내가 헷갈려. 나중에 실수 금액 잘못 불러가지고 낭패를 몇 번 봐서, 야, 나는 머리가 나빠서 10대 이상은 넘기면 안 됐구나. 그래서 저는 10대에서 딱 멈춰요, 그냥. 일부러. 이게 보통 중급 장사꾼이 10대.
중고차면 사장급, 사장급 장사꾼은 한 30대 정도 갖고 있으면 30대 이상을 갖고 있으면 사장급으로 봐요. 그럼 이게 대급 장사꾼은 한 20, 30대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대급 장사꾼들이야. 한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10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급 장사. 그럼 보통, 브로커 소개하면서 한 몇 대 보니까 적게는 한 두세 대, 많게는 한 네다섯 대, 뭐 이렇게 대여섯 대, 이렇게, 보통 그렇게 다 그 정도 순이에요. 중고차 장사꾼들이. 중고차 장사꾼들이 보통 이게 하면 자기 차를 한 세 대에서 대여섯 대, 몇 대 갖고 있어요. 10대를 안 넘겨요. 몇 대를 보유하면서 어떻게 같이 알선을 해요. 다른 차랑 차. 뭐, 얼마나 보나? 이제 그 차하고 사람마다 틀린데, 보통 그 정도 해가지고 알선을 잘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벌어요. 500에서 1,000원 벌어요, 보통. 그 정도 하게 되면. 많을 때 한 3대에서 한 5점 정도 이게 꾸준히 보유를 하면서, 알선을 꾸준히 하게 되면, 보통 한 500벌이는 돼요. 그 정도가. 이제 여기서 약간 넘으면 이제 500, 1000벌이도 되고 그래요. 이제 몇 천만 원에 이제 벌이를 하려면, 한 30대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해야 몇 천만 원. 국내 구수한차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보니까 중고차 시장 딜러하고 여기 주식 시장 여기 브로커 그 단타 치는 사람이나 거물급 슈퍼게임들하고 똑같아. 중고차 장사에서 이게 생리하고 이게 주식 시장하고 똑같아 이게. 그래서 한번 끊고 할까요?